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 주식입니다. 며칠 전이죠. 아이렌은 주식과 채권을 합쳐 무려 36억 달러, 우리 돈 5조 원이 넘는 엄청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주가가 하루 만에 15%나 하락했죠. 그런데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일을 전혀 악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내용을 뜯어보면 자금 조달 발표 전보다 지금이 투자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죠. 미래를 알고 싶다면 과거를 봐라. 오늘 저는 이 사태를 단순한 희석 악재가 아닌 거대한 성장을 위한 승부수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이 상황을 테슬라의 사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왜 겁을 먹었는지 팩트부터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아이렌은 12월 초 보통주 약 4천만 주를 새로 찍어내는 직접 발행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주식수 대비 정확히 14% 정도 주식수가 늘어나는 규모입니다. 주식수가 14% 늘어난다는 건 여러분이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가 그만큼 묽어진다는 뜻이죠. 게다가 동시에 2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까지 발행한다고 하니 시장은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눈에 보이는 악재의 표면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도대체 이 보통주 발행한 돈 16억 달러를 어디에 썼느냐입니다. 회사는 이 돈을 기존 전환사채를 되사오는 데 쓴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빚을 갚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나쁜 빚을 지우기 위해 치른 불가피한 청소 비용이었습니다. 아이렌은 2029년과 2030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전환사채가 있었습니다. 이 옛날 채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전환가였습니다. 고작 13.64달러, 16.81달러만 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였죠. 지금 주가가 41달러인데 13달러의 주식을 가져갈 수 있다? 채권자들에게는 대박이지만 회사와 주주에게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 채권자들을 내보내기 위해 원금만 주는 게 아니라 시장 가격의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무려 16억 달러를 줘야 했습니다. 계산이 딱 나오죠? 이번 보통주를 찍어서 번 돈 16억 3천만 달러는 이 골치 아픈 옛날 채권자들을 내보내는데 전액 다 썼습니다.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럼 주식만 희석되고 남는 게 없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포인트는 이번에 그냥 새 돈만 가져온 게 아니라 예전에 깔려있던 나쁜 구조를 같이 갈아엎었다는 거에 있습니다. 결국 큰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14%의 희석을 감수하고 16억 달러를 써서 과거의 악재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해진 재무제표 위에 20억 달러라는 막대한 새 현금을 채워 넣은 겁니다. 빚은 빚대로 사라지고 2조 8천억 원이 새로 생긴 기가 막힌 부채 갈아타기가 성공한 겁니다. 그럼 이 2조 8천억 원을 채워준 새 채권의 조건이 어떨까요? 과거의 빚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습니다. 첫째, 전환 가격이 확 올라갔습니다. 옛날 빚은 13달러만 넘으면 희석됐지만 이번 새 빚은 주가가 51.4달러를 넘어야 주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12월 2일 주가인 41달러보다 25%나 더 올라야 희석 가능성이 생기는 더 좋은 상황인 거죠. 둘째, 이자가 말도 안 되게 쌉니다. 기존에는 3%대 이자를 줬지만 이번에 새로 빌린 돈의 이자는 연 0.2%와 1%입니다. 평균을 내면 0.625 수준이죠.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현재 글로벌 전환사채 시장의 평균 쿠폰 금리가 약 2.5%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이렌은 남들의 4분의 1 수준인 0.625% 금리로 20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4%대인데 아이렌은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금리로 돈을 빌린 겁니다. 이는 월가 기관 투자자들이 아이렌의 파산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자 안 받아도 좋으니 나중에 주식으로만 바꿔달라며 줄을 섰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언젠가 주가가 51달러를 넘으면 새 채권도 결국 주식으로 바뀌어서 희석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렌은 이번 딜에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를 하나 걸어뒀습니다. 바로 캡드콜입니다. 아이렌은 이번에 조달한 돈 중에 무려 1억 7,480만 달러를 이 캡드콜 계약을 맺는 데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주가가 올라서 전환되는 주식이 생기더라도
그로 인한 희석 부담을 상당 부분 상쇄해주는 보험입니다. 공시를 보면 캡 가격이 82.24달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재 주가의 딱 2배입니다. 이 구조가 작동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나중에 주가가 올라서 채권자들이 주식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면 회사에선 새 주식을 발행해줘야 하니 희석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때 캡드콜 계약을 맺은 은행이 주가가 51달러에서 82달러 사이인 구간에서 발생하는 희석분은 우리가 돈으로 물어줄게 라고 나서는 겁니다. 즉 주가가 82달러, 지금보다 2배가 될 때까지는 전환사채로 인한 주주희석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상쇄되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바보라서 2,400억 원이라는 거금을 허공에 날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가가 2배 갈 거라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주주들이 희석 때문에 피해 보지 않도록 비싼 보험료를 내고 방어막을 치겠다는 의지인 표현인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재무적인 의무는 풀립니다. 아이렌은 13달러짜리 시한폭탄을 제거했고 이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캡드콜이라는 보험까지 들었습니다. 재무적으로 보면 15% 하락하기 전보다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건강하고 안전한 상태가 된 셈이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리스크를 싹 청소하고 마련한 20억 달러의 현금, 과연 아이렌은 이 막대한 돈을 어디에 쏟아부으려는 걸까요? 단순히 통장에 넣어두고 이자놀이하려는 게 아닐 겁니다. 회사는 이 돈을 일반 기업 목적 및 운전 자금에 쓴다고 뭉뚱그려 말했지만 사실 그 목적지는 명확합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입니다. 아이렌이 이렇게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진짜 이유는 바로 지난 11월에 발표된 초대형 계약 때문입니다. 계약을 따냈으니 이제 물건을 납품해야겠죠. 그래서 아이렌은 동시에 델과 손을 잡았습니다. 델을 통해 엔비디아의 GPU와 서버 장비를 무려 58억 달러어치나 사들이기로 한 겁니다. 아이렌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비트코인 채굴기를 돌리던 전력 인프라를 이제는 10만 개 이상의 최첨단 AI GPU가 돌아가는 AI 공장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14%의 희석 그리고 20억 달러 전환사채 발행은 단순히 빚 갚는 데 쓴 게 아니라 58억 달러짜리 GPU를 사오기 위한 계약금이자 인프라 건설비였다는 거죠. 지금 아이렌의 시가총액이 약 116억 달러 수준인데 자기 몸집의 절반에 달하는 58억 달러를 장비 구매에 쏟아붓는 겁니다. 이건 적당히 성장하겠다가 아닙니다. 회사의 운명을 걸고 AI 인프라 시장의 메이저 플레이어로 도약하겠다는 올인 선언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0.25% 금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월가 은행들은 왜 아이렌에게 0.25%라는 공짜 금리로 1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을까요? 미국 국채만 사도 4% 이자를 주는 시대에 말이죠. 답은 하나입니다. 은행들은 아이렌의 이자를 먹으려는 게 아니라 아이렌의 주가 상승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0.25%라는 숫자가 월가가 마이크로소프트 계약의 이행 가능성과 아이렌의 성장 스토리를 강력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이렌의 0.25% 쿠폰과 51달러 전환가는 월가 선수들이 이 회사는 망할 회사가 아니라 51달러를 훌쩍 넘겨 성장할 회사라고 베팅했다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테슬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7년 3월 테슬라는 모델 3 양산을 앞두고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공장을 짓고 로봇을 사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아이렌처럼 보통주를 발행하고 동시에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렌처럼 전환사채 해지까지 체결해서 희석을 방어하는 구조를 짰죠. 당시 시장 반응은 어땠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또 주주들 돈 뜯어간다, 희석 때문에 주가 박살날 거다 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금으로 모델3 양산에 성공한 테슬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 3, 4년 만에 주가가 15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지금 아이렌의 상황이 2017년 테슬라와 정말 비슷합니다. 폭발적인 수요가 확정되어 있고 그걸 생산할 인프라를 깔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증자와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물론 아이렌이 테슬라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이렌이 선택한 이 희석 전략이 망해가는 회사의 발악이 아니라 폭발적 성장을 앞둔 기업들이 거쳐가는 전형적인 성장통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정리해보면 아이렌의 이번 자금 조달은 악재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연료 주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적 리스크는
캡트콜과 부채 상환으로 상당히 제거되었습니다. 아이렌은 지금 비트코인 채굴 업체에서 글로벌 AI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하는 가장 격렬한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15% 하락은 그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소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5년 뒤 AI 세상의 확장을 믿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선택을 믿는다면 지금의 이 14%의 희석은 먼 훗날 그때가 정말 싼 가격이었다고 회상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